네, 안녕하십니까. 대청댐 지사에서 환경직에 근무하고 있는 김병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장치는 YSI라고 다항목 수질 측정 장치입니다. 다항목 수질 측정 장치는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 손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결과값을 보여드리고 또는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센서가 많이 달려 있는 손드 부분인데요. 손드 부분에 있는 센서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센서는 용존산소인 DO인데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장비는 0에서 500%까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최대 오차는 0.1%입니다. 두 번째로는 탁도 센서인데요. 탁도 센서는 0에서 1000 NTU까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최대 오차는 0.1 NTU입니다. 세 번째 센서는 pH 센서인데요. pH는 0에서 14까지 측정을 할 수 있으며 pH 최대 오차는 0.1 pH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온과 전기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전기전도도는 0에서 500 밀리시멘스까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최대 오차는 0.1 시멘스입니다.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항목은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센서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클로로필이나 다른 추가적인 센서들을 구비해서 사용하시면 원하시는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로써 장비 소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 저희가 어떻게 YSI를 연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드부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캡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과 이 손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케이블은 한쪽은 손드, 한쪽은 디스플레이와 연결되기 때문에 두 개의 모양이 다르게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결하려는 손드는 이 해당 부분처럼 특정한 부분에 홈이 파여 있는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이제 손드와 연결하겠습니다. 손드부에 있는 특정 이 홈과 이 홈을 맞춰서 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고리를 잘 돌려주셔서 끝까지 잘 돌려주셔서 잠가 주시면 손드와 케이블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마지막 디스플레이와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는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부분의 이 홈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과한 압력을 주거나 강제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 홈들이 부서지는 경우가 가끔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케이블을 다시 재구매해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홈에 맞춰서 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홈을 잘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부위를 보시면 특정하게 영어로 A, B, C, D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디스플레이에서도 A, B, C, D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어 표시를 맞춰서 연결해 주시면 원활하게 디스플레이와 케이블을 연결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걸 끝까지 돌려서 더 이상 안 움직일 때까지 돌려주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연결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 디스플레이에 전원부를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고, 다음 손드와 연결하는 메뉴에서 이렇게 커넥팅이 뜨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이후는 건보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보정은 거치대를 활용해서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건보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건보정에 필요한 용액들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전기전도도에 필요한 전기전도도 건보정 용액, 그리고 탁도 건보정에 필요한 탁도 건보정 용액, 그리고 pH는 세 종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용액을 준비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용존산소 센서가 있는데요. 용존산소 센서는 특정한 용액이 필요 없이 저희는 증류수만으로 지금 원보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기전도도 보정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기전도도에 필요한 용액, 건보정 용액인 이제 YSI에서 직접 제조한 그 건보정 용액을 사용하고 있고요. 건보정하기 위한 이제 디스플레이 메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손드와 이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여기서 손드 메뉴를 통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커넥티드라고 뜨게 되면서 이제 연결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칼리브레이트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보정 메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되는 컨덕티비티 항목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컨덕티비티에서 확인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항목 모두 컨덕티비티를 측정하는 항목이지만 저희는 주로 이 첫 번째에 있는 SP 컨덕티비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SP 컨덕티비티를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용액을 확인하시게 되면 저희는 이 부분에 1000 마이크로 시멘스 퍼 센티미터라고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와 똑같은 값을 여기에 입력해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할 점은 저희는 1000 마이크로 시멘스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단위와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미리 시멘스 단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 마이크로 시멘스라고 이 용액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숫자 1을 집어넣고 이제 건보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그 다음 항목으로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센서를 이 용액에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담그게 되면 저희가 요구하는 값은 이 밑에서 세 번째인 이 마이크로 시멘스 퍼 센티미터 이 단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담근 용액이 1000 마이크로 시멘스가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93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값이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상단에 있는 칼리브레이트 항목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1000으로 마이크로 시멘스 단위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용액에 대해서 저희가 센서를 기준을 맞춰 준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제 건보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디스플레이와 손드를 디스커넥팅 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보정했던 값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한 항목에 대한 건보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바로 디스커넥팅 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컨덕티비티 건보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다음 보정 항목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정 작업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손두부를 세정하고 있는데 주로 수돗물로 센서 세척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좀 더 정확한 값을 위해 증류수를 활용해서 센서부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간단하게 씻어주기만 해도 겉에 붙어있는 용액이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척만 한 후 그 다음 항목에 대한 건보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항목으로는 pH 항목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pH 보정을 실시하겠습니다. pH 용액은 3포인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세 가지 용액을 준비하였는데요. 주로 pH 4, 그리고 pH 7, 그리고 pH 10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이 담수호에 있는 경우는 pH 4와 pH 7을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만약 염도가 높거나 조금 pH가 높은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pH 7과 pH 10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pH 4와 pH 7을 이용한 건보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건보정하기 전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 pH 보정 순서입니다. 주로 pH 보정은
pH7을 기준으로 pH7 다음에 pH4를 하거나 pH7 다음에 pH10을 하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단 pH7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보정 진행하기 전 아까 이전 절차와 똑같이 칼리브레이션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항목에 있는 pH 항목에 대해서 권보정을 진행해 주시면 이렇게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포인트로 권보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포인트를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pH 값을 입력하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용액으로 pH 7을 이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7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와 같이 권보정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다시 손드를 이 용액에 담가 주시면 됩니다. pH 항목은 이 오른쪽에 가장 하단부에 pH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지금 7.26 정도 나오고 있고 이 값이 안정화되면은 저희가 칼리브레이트를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값이 안정화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pH 값이 7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 저희는 2포인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목을 지정하러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pH 값을 입력하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두 번째 항목으로는 pH 4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pH 4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pH 4를 하기 전에 저희는 간단한 세정 작업을 통해서 오 검측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세척이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pH 4 항목에 대해서 권보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pH 7과 pH 4를 보시게 되면 색깔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YSI 권보정 용액은 구별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색깔을 보았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다 이러면은 이런 색깔로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H 용액에 대해서 색깔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이 되게 효율적으로 용액 상태 구별에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바로 그럼 pH 4 항목에 대해서 권보정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전과 똑같이 손드 불을 여기 담가 주시면 됩니다. 하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pH 범위가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pH가 안정화가 될 때 다시 보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pH 값이 조금 안정화가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칼리브레이트를 눌러서 권보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칼리브레이션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pH 값이 4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pH 권보정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정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넥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정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탁도 보정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탁도 보정 용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저희 칼리브레이션 컵과 달리 저희 탁도를 측정할 때는 조금 더 탁한 색의 칼리브레이션 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항목으로 측정해야 탁도에 큰 이상이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탁도 값이 이상하게 되는 경우 칼리브레이션 컵이 제대로 된 컵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탁도 또한 2포인트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용액 하나와 그리고 증류수를 통해서 보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보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와 디스플레이 연결해 주신 다음 칼리브레이트 항목에서 여기 네 번째 항목인 터비디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3포인트까지 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오는데요.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2포인트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TU 값을 입력하라고 뜻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증류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값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류수이기 때문에 탁도는 0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증류수를 칼리브레이션 컵에 담아 주시고요. 이후 이 손드를 칼리브레이션 컵에 연결해 넣어 주시면 됩니다. NTU 값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게 저희 탁도를 측정할 수 있는 NTU 항목인데요. 지금 값이 안정해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만약에 생각보다 탁도 값이 지금 계속 높게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이 칼리브레이트 항목 바로 밑에 보시면 클린 옵틱스라는 항목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탁도계가 클리닝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 클린 옵틱스 항목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탁도계에 있는 세정장치가 돌아가게 되고요. 이 세정이 끝나게 되면은 자동으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이 끝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가장 상단에 보시면 클리닝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클리닝이 런 또는 칼리브레이트 상태가 되었을 때 저희는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클리닝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다시 또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NTU 값을 보면 0.5, 0.6 이렇게 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값이 안정화가 됐을 때 저희는 다시 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0.6에서 지금 안정화가 되었고요. 바로 그 클린 옵틱스에서 바로 위의 항목인 칼리브레이트 항목에서 바로 보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정을 진행하게 되면 0 NTU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항목이 컨티뉴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탁도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증류수로 탁도를 쟀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정 작업 없이 바로 그 다음 용액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탁도 두 번째 항목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항목을 보시게 되면 NTU가 두 가지가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YSI 6136 이 항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26 NTU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일단 그 페루에서 사용하게 될 엑소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124 FNU로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보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는 탁도 용액이 현타액이라는 생각에 흔들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그렇게 되시면은 용액이 흔들리게 되면서 탁도 값이 잘못 나오기 때문에 흔들지 않고 천천히 따라 주셔서 이렇게 보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을 입력을 해서 탁도 보정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탁도 보정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요. 바로 탁도를 보정을 하겠습니다. 담그시게 되면은 두 번째 항목인 NTU 항목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값이 안정화가 됐을 때 보정을 눌러서 이 값의 기준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값이 안정화가 되었고요. 바로 이 항목에 대해서 칼리브레이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이제 NTU 값이 126으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정이 완료되게 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디스커넥팅을 통해 이 보정값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탁도 보정이 완료되었고요. 잠시 이 탁도 값이 126 NTU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정 작업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입니다. 세정 후 그 다음 항목인 DO 진행하겠습니다. DO 보정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존산소는 따로 추가적인 보정 용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증류수 하나만으로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용액 없이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용존산소 보정의 특징입니다. 그럼 바로 해당 보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와 디스플레이 연결해 주신 다음 칼리브레이트 메뉴에서 마지막 항목인 디졸브드 옥시전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뜨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항목은 이 오디오 세츄레이트 퍼센트 이 항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1포인트, 2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1포인트로 지금 용존산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밀리미터 HG 단위로 값을 입력하라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측정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 용존산소가 공기 중에서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몇 퍼센트 대기압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1기압에서 저희가 760mmHg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760을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똑같이 건보정 항목이 나오게 되고요. 건보정을 진행할 때 증류수를 약 1에서 2cm 정도 담아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는 이 물과 센서부가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손드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그냥 이렇게 걸쳐 주시면 안 되고 이 경우는 살짝 잠가주는 작업도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항목은 이 왼쪽에서 세 번째 항목인 이 ODO 퍼센트 항목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00.3%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값이 안정화가 되면은 바로 칼리브레이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값이 안정화가 되었는데 99.9이므로 저희가 칼리브레이트 한번 누르게 되면은 이 값이 자동적으로 100으로 보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보정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아예 디스커넥팅을 해주셔서 이 보정값을 저장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보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YSI 장비의 건보정이 완료되었는데요. 보정된 YSI를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청댐에 있는 고정식 V식 수질 자동 측정 장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수질 측정 장치는 총 6가지 항목을 측정하고 있고요. 수심, 수온, pH, 탁도, 전기전도도, 그리고 용존산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마다 자동으로 수질을 측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장비입니다. 평상시 주요 문제사항이나 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수질 측정 작업이 끝난 뒤 바로 케이블을 연결할 때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케이블과 손드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이 부분에 대한 물기를 제대로 제거해 주지 않게 되면은 이 손드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고 기기 오작동이나 또는 기기 작동이 아예 멈추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관할 때는 이렇게 칼리브레이션 컵으로 꼭 닫아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수질 측정 작업을 했으면 이 센서 부분에 대해서 수돗물 또는 증류수로 한번 세척을 해 주신 후 이 칼리브레이션 컵과 연결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칼리브레이션 컵 안에 소량의 물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량의 물이 있어야 이제 pH 센서가 마르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의 물을 꼭 넣어주시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YSI 자동 수질 측정 장치에 대한 건보정과 주의사항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 주의사항과 건보정 수칙을 잘 준수하셔서
좀 안전하고 정확한 수질 측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